미주사업부에서는 결국 해냈다는 탄성이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년여간 공들인 끝에 미국과의 첨단 무기체계 공동 연구개발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하나와 협정을 맺은 기관은 미 육군 전투력 발전사령부의 무장센터였습니다. 하나는 국내 최초로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 미주사업부를 출범시켰고 주한 미 8군 사령관을 지냈던 버나드를 부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버나드는 협정 체결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대한민국 방산 역량이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른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 규모는 이미 수적으로 세계 최대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은 붕어빵 찍어내듯 전투함을 만들어 미국보다 37척이나 많아진 상태입니다. 중국은 지난 15년간 117척의 전투함을 추가로 건조한 반면 미군은 노후 전투함 퇴역 등으로 같은 기간 112척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3년간 탄도미사일 여단을 35% 이상 증강시켰습니다. 이에 미국은 2045년까지 해군 전력을 500척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고 태평양 억지 구상에는 2조 4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핵탄두 3,800여 발을 보유하며 중국 350발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래식 무기에서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쿼드 등을 통해 힘을 모아가고 있고 최신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무기 개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른 한국의 국방력 순위는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 3개사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46위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의 중간 지주격으로 하나 디펜스와 하나 시스템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1700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 터키에 280여 대를 첫 수출한 이후 폴란드, 인도, 핀란드 등에도 수출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1조 원 규모의 호주 자주포 획득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성과는 5조 원 규모의 호주 궤도용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에도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 디펜스는 2018년 독일 라인메탈에게 공동개발을 추진하자며 손을 내민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메탈은 인지도도 낮고 시제품도 없다며 하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술력을 높여 현재는 독일 라인메탈과 최종 선정을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 중에는 M2 브래들리 장갑차로도 유명한 BAE 시스템즈도 있습니다. 레드백은 무게 42톤으로 독일 링스보다 2톤 이상 가볍고 시속 65km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앞 내장식 유기압 현수 장치를 사용해 장갑을 덧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고무궤도까지 탑재해 소음과 진동을 70%나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파워팩은 K9 자주포에 적용된 것을 그대로 가져왔고 이스라엘 엘비카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백에는 3대 항공기 기술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와 아이언 비전, 상태 감시 장치가 추가된 것입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대전차 미사일 등을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로 미리 포착해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레드백 시제품 3호기는 지난 18일 마산항에서 선적돼 호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7월 호주로 보내진 1, 2호기와 함께 2월부터 본격적인 시험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 시험평가 결과가 50조 원 규모의 미국 장갑차 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주력 장갑차인 브래들리 M2와 M3 약 2600대의 전면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영국계 다국적 기업 BAE 시스템스가 만든 브래들리 장갑차는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 가벼운 대신 방호 능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약 150여 대가 사지 폭발물에 의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 육군은 전면 교체를 결정했고 지난해 독일 라인메탈 링스만 단독 입찰해 올해로 수년된 것입니다. 하나는 이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어 내년 7월 사업자 선정을 놓고 독일과 경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는 1993년 K200 장갑차 111대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며 첫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더 고도화된 전투체계를 탑재해 최강국 진출까지 노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나는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해군함정, 잠수함 등 80척의 전투체계를 성공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24일 발표된 KDDX 전투체계에서도 5,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029년까지 전투체계와 다기능 레이더를 본격 개발해 총 6대에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KDDX는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이라고도 불리며 사업 규모는 7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X밴드 레이더는 한국형 전투기 KF-X의 A4 레이더와도 동일한 레이더입니다. 대공, 대함, 대지, 대잠 능력은 물론 탄도탄 탐지 및 추적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성과는 1,800억 원대 지휘통제 경보체계를 수주했다는 것입니다. 방공 무기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적의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전기를 이용하던 방식이 디지털화된 정보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목함 지뢰까지 찾을 수 있는 탐지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해냈고 다목적 무인 차량에 폭발물을 스스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로봇까지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